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선준입니다. 네. 네. 어제 되돌림이 나왔죠. 네. 되돌리긴 했는데 어제 막 급등한 것 대비해서는 절반도 안 빠졌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근데 어제 반등하기 전에 너무 많이 빠졌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참 공매도를 금지를 한 지 이틀째가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새로운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는 금지를 안 시켰잖아요. 네. 네. 그냥 이제 일반 차입 공매도만 금지를 시켰는데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하라는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어서 네. 그와 관련된 보도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3% 정도 하락을 했고요. 2,500이 다시 깨졌어요. 예. 어제는 2,502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어제 뭐 너무 역사상 지수만 따지면 퍼센테이지 말고 지수만 따지면 사상 최대폭 상승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제 5.6% 올랐었죠. 코스피가. 네. 오늘은 예. 2.3% 빠졌고요. 코스닥이 어제 7.3% 올랐는데 오늘은 1.8% 빠졌습니다. 네. 장중에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막 3% 넘게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그래도 많이 장 끝나기 직전까지 네. 되돌렸습니다. 오늘은 어제 팔았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습니다. 오늘 한 1조 원 정도 양시장에서 반반 나눠서 좀 들어왔네요. 코스피는 좀 기관이 한 4천억 정도로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천억대씩 골고루 좀 매도를 했습니다. 환율도 1297원이었는데 어제 오늘은 1308원 가까이로 네. 좀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네, 올해 들어와서 엔원 환율이 역대 최저 966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원화가 강세폭이 크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보니까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투기질이 너무 심하네요. 외국인들의 투기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침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선물 매도가 5천 계약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종가에는 천몇백 계약인데 선물 시장에서 시장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투기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시장에 붙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선물 그 공매도를 금지했으니까 하락에 베팅을 하고 싶으면 여전히 선물 매도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네.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그래서 더 변동성이 쏠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뭐 업종은 큰 특징이 없고 뭐 철강금속, 화학, 전기전자, 유통업 이렇게 빠졌는데요. 다 2차전지가 오늘은 좀 하락률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일 상승률 상위가 오늘 하락률 상위권에 포진된 거죠. 네, 그렇죠. 뭐 포스코 홀딩스가 11% 정도 하락을 했고, 뭐 화학에서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코스모 화학, 금양, SK 이노베이션, 코스모 신소재가 다 7% 이상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기전자에서도 LG엔솔과 포스코 퓨처엠이 10%, 11%씩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거래소의 2차전지 셀 업체들 하락폭은 완전히 거의 다 뱉어내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어제 뭐 상한가 가고 이랬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은 네. 상한가 갔다가 11%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여전히 뭐 20% 조금 안 되는 상승은 보였죠. 네. 이틀 동안에. 네. 네,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효과가 하루 만에 뭐 끝인가라고 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중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한때는 이제 코스닥 150 선물이 어제는 6% 이상 상승이 1분 이상 유지가 되면서 사이드카 발동이 됐는데 오늘은 하락으로 유지가 되면서 사이드카가 또 발동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예전에 그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막 사이드카 많이 걸렸잖아요. 네. 매일 안 걸리면 서운할 정도였는데 거의 뭐 그때 이후로는 처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좀 금지해라. 그냥 차익 공매도뿐만 아니라 모든 공매도 다 금지하라라고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보도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기사 제목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아니다. 코스닥 공매도가 오히려 더 늘었다라고 돼 있어서 좀 의아했어요. 네. 공매도 금지했는데 어떻게 공매도가 더 늘지? 라고 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 일단 보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코스닥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1648억으로 나타났다.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였다. 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 금지 조치의 예외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시장 조성자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서 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시장 조성자라고 하고요. 네. 현재 미래 NH, 메리츠, 하이 뭐 이런 증권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식 선물의 매수 호가를 제시를 하고 이게 체결된 상태에서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시장 조성자는 네. 내가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해지를 위해서 주식 현물을 동일 수량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필요한데 이때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가 일어난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앞서 1648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나타난 건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매도 금지했던 2008년, 2011년, 2020년 기간 때에도 이 시장 조성자들의 이 호가에 대한 공매도는 인정을 계속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들의 문제 삼는 점은 시장 조성자들이 업팅룰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네. 네, 업팅룰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사실 그것도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조성자들은 선물 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하고 그거 해지를 위해서 현물 시장에서 공매도를 친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업팅룰 예외 적용을 안 받아가지고 거기서 체결이 안 돼 버리면 공매도가 체결이 안 돼 버리면 뭐 손실이나 이익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이키드 포지션이 되는 거죠. 선물 그렇죠. 네이키드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조성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뭐 손실을 크게 보거나 뭐 이익을 보거나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그것도 좀 부작용이 나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금감원이 시장 조성자가 시세 조정이나 시장 교란 혐의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선위는 시장 조성자 업무 특성상 최종적으로 호가의 정정 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시장 조성자가 시세 조정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시세를 막 내 돈 벌려고 조정한 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이 호가의 정정 취소가 좀 이런 불가피한 측면 때문에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됐다라고 네. 판단했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시장 조성자를 불신하는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요 시장 조성자 공매도 금지를 위한 집회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실제 공매도 금액이 기사 제목대로 진짜로 늘었나 하고 봤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인데요. 일단 공매도 금지 전에 11월 3일 대비해서 11월 6일의 공매도 금액은 7,700억에서 1,975억으로 좀 크게 감소를 했고요. 코스피만 따로 봐도 코스닥만 따로 봐도 둘 다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사 제목에 오히려 늘었다라고 했을까? 라고 좀 의구심이 들어서 뭐 개별 종목별로는 뭐 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종목별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코스피에서 공매도는 많이 줄었어요. 800억대로. 그래서 300억대로 줄었어요. 326억밖에 안 나왔고 11월 6일에 공매도가 코스닥에서 1650억이 나와서 코스피는 뭐 거의 없어진 것 같고 코스닥이 여전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공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기사 제목대로 그 코스닥 공매도가 더 늘어난 종목들, 개별 종목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2차전지들은 전부 감소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좀 숏배팅을 위해서 그냥 네이키드 공매도 포지션을 2차전지에다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2차전지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은 확실히 감소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들은 오히려 늘었어요. 음.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JYP, HPSP, 알테오젠 이런 데는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도 예, 시장 조성자 공매도가 좀 많이 증가해가지고 네. 오히려 공매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그 질의를 해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 저희한테 있었는데 오늘 이게 이제 조금 답이 되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시장 조성자가 뭐야 생각하실 텐데 이 영어로는 LP예요. 유동성 공급자라고 네. 하는데 ETF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선물 얘기하시면 머리 쥐나니까 ETF를 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물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뭐 반도체 ETF는 반도체 주식을 모아서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자면 뭐 삼성전자 한 주, 하이닉스 한 주, 뭐 한 주 하면은 ETF를 팔 수 있는 양이 뻔하잖아요. 몇 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ETF 너무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이 우르르 샀는데 우르르 사가지고 ETF는 올랐어. 근데 이게 한 주씩밖에 없으니까 현물 가격에 전혀 영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괴리가 발생하잖아요. 추적을 못 하는 거예요. ETF가 그 실물 현물가하고 떨어지면 ETF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반도체 ETF로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이제 늘어나는 만큼 이 수량을 사줘야 되는 페어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를 만드는 운용사들은 요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걸 사서 조성해야 되는 그 조성 책임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격이 벌어지면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가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팔겠습니다 했었는데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는 거고 선물과 연계해서 그렇게 짝이 그렇게 맞아진 것이다. 공매도하고.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선물 주식 선물을 하는 입장이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 모르겠는데
내 돈으로 내 주식 투자하는 개념이 되어 버리니까 선물하고 뭐가 이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공매도해야 되는 페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앞에 이 언론 보도에서 설명이 된 것처럼 시장 조성자들의 현물 공매도는 선물 매수호가 제시를 위해서 실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물 매수호가 제시를 하려면 그만큼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많이 사람들이 취하면 선물 네. 매수호가를 많이 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공매도가 많이 증가한 종목들을 보면은 바이오, 뭐 엔터주 이런 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늘었다. 반면에 2차 전지는 선물 매도가 많이 안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매도 금지하니까 그 금액이 온전히 줄어들어서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도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렇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일단 공매도 과정에 의해서 무차익 공매도가 되는 거겠죠. 불법 공매도라는 건 사실 무차익 공매도. 뭐 사실 업틱룰은 뭐 거래소에서 다 알 거고 우리 계좌로 뭐 잘못 사기만 해도 천주만 잘못 사도 연락 오는데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아마 이제 차입이 안 됐는데 요거를 요번 기회에 아주 깔끔하게 전산으로 쫙 정리하고 그다음에 전산으로 못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한국처럼 전산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 그래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는 건 금융범죄 관련해서는 그 형량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형량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 큰 돈을 떼먹은 사람은 크게 때려야지. 그렇죠. 예, 크게 때려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크게 사고 치면은 별거 안 살고 나와요. 집행유예로 나오고 막 그래. 근데 자범들은 막 1년, 2년씩 살아. 지우개 몇 개를 훔쳤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배고파서 라면을 한 박스 훔쳤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참 진짜 너무 답답한데 그런 거는 그냥 일 시키면 되잖아. 어디서 무슨 근로 해주는 일 같은 거 있잖아. 하루에 뭐 예를 들어 일당 10만 원씩 쳐줘가지고 일하게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 뭐 이렇게 해먹은 거는 너 연봉이 얼만데 그 연봉으로 갚을 만큼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좀 미국은 처벌이 강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좀 의혹이 있어. 그 위정자들이 자기네가 세게 해먹다 걸리면 평생 깜빵에서 못 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형량이 낮은 거 아닌가? 국회의원들이 아니 그게 국회의원일지 공무원일지 입법을 일반인일지 국회의원이 하니까 뭐 국회의원 누구일지 모르지. 주체겠죠. 나는 하여튼 좀 그래서 좀 세게 먹일 때 그래야 이런 거 겁나서 안 하지. 일단 미국은 겁나 세게 매기잖아요. 메도프인가? 다단계 사기친 사람 지금 몇백 년 형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메이도프요? 메이도프지. 예, 메이도프. 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아까 아침에 이제 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목에서 공매도가 오히려 코스닥에서 더 늘었다라고 하길래 시위 나가야 되냐 싶어가지고 한번 자세히 찾아본 결과를 한번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2차전지 투자자분들은 뭐 오히려 공매도가 감소했으니까 그래도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주주들은 조금 억울하지만 사실상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는 이건 없애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선물을 없애야지 뭐. 네. 그럼 되지 뭐. 단순히 내 기분 같아서는 모든 공매도 싹 없애버리고 내 주식을 떡상하면 딱 좋겠지만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그 인기 영합보다는 좀 더 이 자세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은 좀 더 좀 철저한 검토를 후에 그 다음에 좀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 순수하게 개인적 의견 말해도 됩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전 선물 시장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선물 시장을 파생 시장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개인들은 파생 시장 들어가서 뼈도 못 추려요. 개인들은 맨날 죽는 게 파생 시장이에요. 예, 물론 뭐 매력 있지. 매력 있고 돈 놓고 돈 먹기 분위기로 그냥 한 번 먹었다 하면 하루에 5배. 어제 뭐 저쪽 콜옵션 얼마나 터졌겠어요. 2차 전지 콜 같은 게 있었으면 뭐 몇십 배 터졌겠지. 선물도 몇 배 터졌을 거고 당연히. 그렇죠. 좋죠. 한 번 팍 땡길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헌납합니다. 다 판돈 대주고 끝나요. 개인들은. 이걸로 돈 잠깐 버신 분들은 봤어. 막 몇십억 순식간에 벌었어요. 그 9.11 테러 때 1억 가지고 순식간 그 다음날 되니까 25억인가 몇십억 되더라고. 막
결국 근데 그분도 개털돼 갖고 나갔어요. 나 똑똑히 기억해. 나 어렸을 때인데 그래도 아예 그냥 파생 시장을 좀 없애면 어떨까? 이러면 또 욕 먹겠지. 개인만 없애면 또 그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아니 파생 시장을 없애자고. 모두가 못하고. 왜냐면 개인들한테 개인 무덤이에요. 파생이 진짜로 개인들 무덤입니다. 예.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게 제가 혹시 조기 채빵을 만들까 말까 하는 건데 1688년도에 그 동인도 회사 투자 관련된 첫 번째 책이 나온 게 있어요. 혼돈 속의 혼돈이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 그 동인도 회사 한 주가 주가가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중개상들이 파생을 시켜. 두카티라는 그 분할된 주식을 거래를 하는 거야. 지들끼리 거기서. 근데 본체가 폭락을 했어요. 기초자산이 동인도 자산이 폭락을 하니까 이 시장은 아예 없어졌어. 그래서 그거에서 돈 없는 일반인들이 와서 거기서 뭐 투기하고 막 밥벌이하고 하던 사람들이 싸그리 전멸했어요. 저는 그 당시부터 파생도 있었고 그 당시부터 공매도 있었고 인간 심리가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파생해가지고 분할 쪼개가지고 변동성 심한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는데 결과 안 좋은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뭐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돈 번 개인 투자보다는 금융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잘릴래나?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회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상관이 소속사하고 상관이 없고 소속사의 대표자가 절대 아니고 소속사의 대변자도 아니고 가끔씩 막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우리 회사 나를 대표이사로 생각하나 봐. 기분 좋았어. 내가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대박이던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네. 사장된 느낌이야. 저희 방송에서 저희 소속사 명칭을 언급도 안 하잖아요. 우리 소속사 싫어합니다. 소속사에서 저희가 소속사 얘기를 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네. 예. 소속사하고 분리된 유튜브이기 때문에 저희 소속사하고 그게 그 소속사 금지를 시켜놨어요. 참고로 신한투자 애널리스트가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네. 예, 그리고 오늘 반도체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HBM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했는데요. 많이 올랐어요. 신주고가 나왔죠. 예,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나 했더니 뭐 엔비디아의 GH200 이 제품이 영국의 슈퍼컴퓨터에 탑재된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그 영국의 AI 슈퍼컴퓨터가 이전바드 AI라고 하는데 여기에 엔비디아 제품이 5,4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내년부터 이제 구축 예정이다라고 엔비디아가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HBM 탑재량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좀 수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저거 그럼 조단이네. 5,400개면 그 G 더 이게 더 그래서퍼 더 어드밴스용이잖아요. 그렇죠. 기존 거 칩셋이 한 세트에 지금 막 2억인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8천인가 5,000개면은 와 조단인데 어마무시하네요. 네. 그리고 바드라는 이름 쓰는 거 보니까 구글하고 뭔가 하는가 보네. 이점 바드? 네. 바드가 구글의 바드잖아요. 그 구글 바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AI 슈퍼컴퓨터를 막 엄청나게 많이 보급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슈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단위의 시장이니까 거기 갖다 꼽으려면 조금 팔린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네. 예, 네. 엔비디아의 호재는 언제 끝나나 싶네요. 계속 주가는 끝났어 벌써. 네, 호재가 끝났어 주가는. 엔비디아의 대주주 그 전모 씨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황 씨지. 아니 전총조 씨가 대주주라고 알려줬잖아요. 누가? 전총조 씨가 엔비디아 대주주라고 알려줬잖아요. 그 이상하신 분. 네. 네네네. 네. 부럽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참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진짜. 주시장 참가자들은 듣자마자 어이가 없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건 대체적으로 다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한 건 뭐 그냥 다 뻥이다. 네. 예.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 전망을 한 건데요. 삼성전자가 내년도에는 낸드 가격을 20% 더 올릴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삼성이 발표한 건 아니고요. 3분기에도 한 1-20% 정도 인상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인상한다는 거고 기존에 있던 감산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시안 공장 낸드 생산 라인을 50% 이상 중단을 했고 평택 P3 공장 증설 투자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이런 강도 높은 감산 기조가 앞으로 계속될 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트렌드포스는 최근 공급 업체들이 모두 가격 인상을 고려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낸드 업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그리고 4분기부터는 서버 모바일 PC 시장에서 낸드 가격이 10% 내외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 좀 올라라 진짜 미치겠다. 예, 낸드가 좀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네. 네. 뭐 그 증권사는 4분기 하이닉스가 뭐 흑자 전망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좀 빨리 업황이 좀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래도 낙폭은 없었고 하이닉스가 2% 정도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네. 네, 다른 뭐 소부장업체들 다 1%에서 뭐 3% 내외로 다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근데 4분기에 더 힘들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4분기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4분기에도 힘들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은 일단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460억이라고 지난 10월에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PQ를 좀 나눠보면은 메탈 가격 하락이 마이너스 18%, 물량 증가가 플러스 15% 좀 분기 대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좀 증가했지만 생각보다 예전에 물량 좀 많이 증가한 것 치고는 물량이 많이 안 늘었고, 그리고 메탈 가격도 18%나 하락한 게 참 영업이익률에 큰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5%밖에 안 나왔고 4분기에는 조금 더 쪼그라들 것으로 좀 컨센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판가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기존에 쌓아있던 재고 요거 손상 인식을 해줘야 되잖아요. 요 평가 손실이 340억 정도가 3분기에 좀 반영이 되면서 또 어닝 쇼크를 요거 때문에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양극재 판매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가이던스도 줬는데요. 4분기에는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24년도 계획은 아직 그래도 준비 중이고 공급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4분기가 안 좋은 거는 뭐 모두가 그 메탈 가격으로 좀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메탈 가격이 반등하면 좀 업황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평가 관련 손실은 리튬 가격 하락 때문인데, 일단 2분기에 리튬 가격이 45불이었는데 3분기에 35불로 한 10불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에 재고평가 손실이 컸고 4분기에도 지금 20불 전후까지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하네요. 뭐 가격만 보면 낙폭이 컸는데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하락폭이 이렇게 4분기에는 3분기보다는 좀 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펙스 관련해서도 올해 캐펙스 계획이 1.2조 원이었는데 실제 집행한 건 이보다 한 10%에서 20%는 좀 덜 집행할 거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2차전지주들이 급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대부분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근데 대장주는 역시 달라요. 대장주는 역시 그냥 대장주라고 괜히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4% 가까이 추가 상승을 했고요. 에코프로 BM은 5% 하락, NNF는 15% 하락, LG엔솔,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는 10%, 11%씩 하락을 했고, 뭐 SK이노베이션, 금양, SKIT, WCP 이런 데는 7, 8%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오른 회사들은 어제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오늘 그만큼 좀 조금 안 되게 좀 빠져서 조금 서운할 것 같고, 에코프로 BM 주주들은 여전히 뭐 크게 낙폭이 크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잡은 게 문제인데 어쨌든 뭐 정답을 하나 말씀드리면 2차 전지가 많이 팔리려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2차 전지 쓰는 데가 많이 써줘야 2차 전지가 많이 팔릴 거 아니야. 2차 전지가 잘 팔리려면 전기차가 잘 팔려야 돼요.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뛰어가서 나 내 차 전기차로 바꿔야지 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정도로 충성주주. 근데 그거하고 저도 전기차 탑니다. 전기차 타요. 저는 전기차 지지합니다. 근데 주식하고는 분리해서 본다는 그런 주의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은행주가 조금 아쉬웠어요. 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오늘은 좀 떨어졌는데 정부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대통령 이어서 뭐 금감원장도 어제는 뭐 은행권 영업이익이 상위 20개 합하면 60조 원이다. 삼성, LG, 현대차 합한 것보다 더 많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최근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상생기금 출연을 약속을 했습니다. 뭐 하나은행이 12월부터는 1,000억 정도 규모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30만 명 대상으로 지원책을 발표를 했고요. 신한지주도 어제 1,050억 원 규모로 상생금융 패키지를 발표를 해서 뭐 여기저기 다 은행권들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건 16일 날 있을 그 디데이를 앞두고 좀 공포감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16일 날 정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과 그리고 시중 그 금융지주 회장들 간의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좀 이런 대책들을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모로 참 안타까워요.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갑자기 이것도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요. 은행들은 자꾸 대출로만 돈 벌려고 하고 대출은 계속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정부에서 압박하면 쓱 신용해주는 척하고 또 대출은 계속 유지할 거고
대출이 늘어나면 리스크는 커지는 거고. 근데 또 되게 답답한 게 조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투자은행인 증권사들은 브리지에서 갖다 깨지고, 근데 뭐 그동안에 벌은 게 있으니까 커버리지 되면 되는데 그냥 막 늘렸다가 그거 커버리지 못하고 망하는 회사도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 아닐까? 그 증권회사들 중에 망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럼 조심해야지 하고 다음부터 좀 조심하고. 지금 최근에 재미난 흐름이 뭐냐면 증권사들이 신용을 안 줘요. 그 영풍재지 사태 때문에. 많이 없어졌죠. 영풍재지 사태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신용을 안 주면 막 주다가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한번 당해보면 뜨거 하면서 이제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할 때는 몇 군데 망하고 그렇게 당해보면 이제 냅두다 보면 지들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그 은행은 뭐 금융인이라는 게 사실은 금융인의 욕망과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을 수 있어서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 이런 걸로 막잖아요. 근데 한국은 높진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금융권들은 안전하다, 은행권들은 안전하다는 얘기는 드리는 건데, 결국은 근데 자율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 대출도 자기가 알아서 제어하고, 옆에 있는 애 망하는 거 보면서, 여기까지 대출해주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정부는 딱 기준점 세우고, 이렇게 하지 마. 이건 넘어가면 안 돼.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돼. 딱 이렇게 탁탁 정해주고. 그렇죠. 예. 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자꾸 생각이 드네요. 그 적정한 선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처럼 우리 한국처럼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 즉 일반 은행하고 증권사하고의 벽을 그냥 딱 세우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 은행들이 그거 허물었다가 뒤진 거 아니야. 리먼 브러스 사태 이런 것들. 허물었다가 다시 네. 세웠다, 허물었다 세웠다 하죠. 근데 아직 허물어져 있어요. JP 모건 같은 데도 뭐 무슨 인터내셔널 무슨 해가지고 다 해외 투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막아놨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건전해요. 제가 보기엔 그거 털지 않고 그냥 막아놓고 그러면 어떨까?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 정책자도 아닌데. 좀 돌아가는 거는 좀 답답한 요즘에 있어. 아무래도 이 정치권 이슈가 이 경제 쪽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뭐 원래 예전부터도 끼쳤지만 그 퍼센티지를 굳이 따지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이슈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망하는 회사는 좀 망해야 돼요. 지금 증권사가 수십 개야. 한 50개쯤 되지 않나? 엄청 많아요. 셀 수 없는. 우리도 증권사 직원인데 증권회사 어디 그런 회사도 있었어? 이런 데 많습니다. 네. 예. 네, 너무 많긴 하죠. 네. 그러니까 많은 건 상관없어. 망할 회사 망하고 되는 회사는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네. 예, 오늘 굉장히 길겠는데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